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소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어떠셨나요? 이번 주는 그래도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익률 게임 이제 시작이다. 1, 2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저는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한 주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 네가 어떻게 보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쪽집게 주식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익률 게임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리즈 3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 2에 이어서 3탄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계좌는 어떠신가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종목별 장세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이게 제일 큰 이슈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전쟁은 이미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 회담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불확실성 제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FOMC 회의, 야 이거 진짜 금리 지금 또 올리면은 이거 아유 안 좋은데 했는데 우리가 예상 정도 그러면 또 뭐예요? 이거 혹시 얘가 한 대 더 때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때릴 만큼만 때렸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노출이 돼서 요것이 뭘로 간다고? 안심 랠리. 제가 이거 벌써 몇 주째입니까? 2주. 요번 주 3주째까지 얘기했는데 안심 랠리로 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예상한 바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심 랠리가 뭐야? 즉 악재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좋은 거는 없잖아요. 안심 랠리는 뭐냐? 악재가 있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이 안 좋은 게 조금 괜찮아졌네? 조금 괜찮아졌네? 괜찮아진 다음에는 괜찮아졌다. 점점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 뭐죠? 주가는 우려의 담을 넘어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장은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미 지수 바닥 찍기 전부터 종목별 테마별 장세가 지속이 됐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당연히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종목별로도 있었고요. 테마별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수 최저점에서 개인이 매수한다고 더 떨어진다고 부르짖는 사람들 되게 많았다. 이거 다 틀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수 최저점에서 누가 사요? 거의 99% 100%라고 얘기할게요. 최저점에서는요. 개인이 사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자, 요번 주 정리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대형주까지 올라갔네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그 속색이던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바닥 잡고 어느 정도는 좀 계좌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한마디 너는 어떻게 예상하는데 한마디가 아니라 좀 세 마디가 됐네요. 증시는 상승하고 싶어 한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기억나십니까? 예, 증시 상승하고 싶어 해요. 제가 그러면서 종목별로 올라오고 수급 주체별로도 지수가 아래꼬리를 달고 계속 올라오는 이 자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증시 상승을 이미 예견한 거고 저는 여러분들께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2850 아직 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일단 가고 거기에서 더 갈지 여기서 조금 떨어질지 2850 가고 보자라는 기존 전략의 기준 유지하겠습니다. 여전히 업종, 테마 그리고 각 종목들의 순환매 흐름은 계속 일어나면서 상승이 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세 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묶음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이제 바닥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바닥 찍고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고 하면서 지수는 평균치를 맞추면서 올라가는 구조적인 순환매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관심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신정부 안 됐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정부가 또 이제 들어서기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 전에 정책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 정책 관련주. 정책이에요. 정책. 인맥이 아니라 거기에 경기 민감주. 여기에는 IT, 자동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들어가 있어요. 다소 조정을 준 종목도 있어요. 경기 민감주단은 오히려 이틀 동안 지수 올라오는 동안 떨어졌잖아요. 예, 리오프닝 관련주는요. 이렇게 순환매 흐름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청정에너지 관련주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미국 증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보죠. 주변 증시 환경 안 좋습니다만 환호를 했습니다. 어떤 거에 이 정도면 됐어. 여기에서 이 정도면은 더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거에 환호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 한번 보시죠. 세 개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적산병이라고 했어요. 우리 공부 예전에 했었죠?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현상. 단기로라도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그랬지만은요. 여기도 약간 그랬지만 이게 이렇게 갭이 빵빵 뚫어졌으면 되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밀어 올렸어요. 빡 떠가지고 이렇게 탕탕탕 도레미 했으면은 확실한 적산병인데 약간 아쉽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쿼드러플 위칭대예요.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과 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죠.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마감일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있거든요.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에서 여기서도 한번 찍었고 여기서도 한번 찍고 드디어 더블 바텀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트리플 다중바닥까지 형성이 되면서 긍정적인 요건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S&P 똑같죠. 아까워요. 여기 갭이 딱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렇게 갭이 떨어졌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똑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 FMC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가게에서요. 이렇게 지금은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계시나요? 알뜰한 당신들은 가계부 쓰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용이 빡 들어간 게 나왔어. 그러면 어디서 더 벌어야 되는데 난감하죠. 그러면 뭐 해약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걸 갖다가 불확실성이라 그래요. 갑자기 노출된 거.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랬다면 안심이 되죠. 그 정도 선이야 더는 없다라는 거지. 바로 이런 것이 불확실성 해소거든요. 금리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0.25%. 이거 잘 아셔야 돼요. 0.25%는 25bp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25%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25bp고 25bp는 0.25%예요. 이거 잘 헷갈려 하시는 분,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가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요 정도 선을 올릴 거다. 시장이 알아.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준비한 25bp 아는 거야. 자, 나스닥으로 가보죠. 그러다 보니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좀 있는 마이크론이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이닉스가 급등세를 갑자기 보였죠. 주 중반부터. 그러한 점 때문에
올라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이 될 것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봤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었던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바로 오늘 밤에 있어서요, 조정 줄 수 있어. 뭐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더 중요한 거, 여기서 꺾여서 끝나느냐 라는 문제에서 보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바닥은 잡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하락은 끝났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고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 더 떨어지고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 더 떨어지고 올라갈까? 요 정도 수준을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소위 쫓아잡는 것보다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야, 보니까 홍콩 증시가 요 며칠은 더 많이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폭락을 했어요. 아주 폭락을. 중국 증시도 아예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라올 때 얘네들이 팍팍 튀어오는 거 있어요. 하지만 위치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강세였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까지, 지금 2월의 고점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해? 종목별 장세, 테마별 장세, 이게 진행 중에 있다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같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대형주업 보시죠. 대형주가 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보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 올랐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하락했는데 0.46% 올라갔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코스닥에서도 대형주 땀만 올라갔어요. 오늘은요, 반대가 됐어요. 이게 순환매라고요. 어제 올라갔던 종목 오늘 떨어지고, 어제 떨어졌던 종목 오늘 올라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중심축에 있는 종목군이 과연 뭘까? 요거에 대한 부분만 우리는 체크해서 요거에 집중 전략을 짜면 돼요. 그 부분 잠시 뒤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여전히 이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중심을 잃었었던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요, 보시죠. 제가 개인이 매수를 계속합니다. 방송에서 혹은 여담에서도요,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매도하는데 지수는 더 떨어질 겁니다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죠. 목표가 오는 종목 혹은 슈팅 난 종목 이익 실현하는 건 괜찮아. 개별주들은 거기에서 꺾일 거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개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 수급별 순환매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런 점에서 그러면은 한번 여기 봐보자고요. 여기에서 개인이 매수했어요. 여기서도 개인이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바닥을 누가 잡은 거야? 개인이 잡은 거예요. 이제 매수하는 거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이제서. 외국인이 이제서. 기관이 이제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시장에 따라서 이 해석은 달라지는 거예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국인, 기관, 개인이 요 세 개의 주체들이 순환매를 이루면서 사고팔고를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의 기초를 닦았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건이 이번 주에 확실히 있었고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발빠른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생방송에서 관심주로 제시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 이런 때 외국인 기관 매매가 집중 혹은 어느 한쪽 아니면 이 두 개 다 집중된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최우선순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번 주 세 번째 주인데 첫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말씀드린 이후 둥근 해가 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 생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전 고점을 넘어서는 양봉. 예, 해가 떴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그리고 오늘까지도 긍정적인 흐름. 이번 주 대형주죠? 예, 충분히 더 갈 여력 있습니다. 추세를 얘는요. 상승 추세로 이제 바꿨어요. 상승 추세로. 그러니까 여전히 좋고요. 카카오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같은 묶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라고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예, 조정 주는 듯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예, 이 종목도 한 8%를 또 올려 붙이는 흐름이죠. 일단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11만 5천 원 수준 정도에서는 1차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의이기도 하거든요. 신정부. 예, 이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쳤죠. 신정부. 그래서 더 올라갈 여력 제자리는 일단 찾는데 11만 5천 원. 제가 잘 얘기하는 거 있죠? 여기는 일단 가고 보자. 여기서 더 갈지, 여기서 조금 조정을 볼지, 이때 생각하자. 그런 관점. 아시겠죠? 근데 일단 이런 관점에서 솔직히 제가 팁을 드리면은요. 이런 정도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면 반 정도는 덜어놓고 반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어디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체에너지 관련주는 중기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러시아, 이 못 믿을 놈들이라고 누가? 소비자. 그 소비자가 누구예요? 유럽이요. 이제 가스관 딱 걸어 잠그면 야, 이거 대책 없어. 이제 알았잖아. 그래서 영국도 독일도 가스 수입 러시아에서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네 갖다 줄게. 가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정부, 영국이든 미국이든 풍력, 태양광, 이러한 대체 에너지 쪽에 투자를 더 집행하겠다. 이건 중기적인 산업의 턴이에요. 다소 옆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월요일날에서 그거보다 한 1% 정도 올랐네요. 1% 하지만 예, 종가상 고점대를 넘어서는 흐름입니다. 종가상. 그리고 수급이 상당히 좋네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중기로. 장기도 좋고 CS 윈드 풍력입니다. 똑같은 맥락.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날이 이날이었죠. 다소 약간 마이너스긴 해요. 마이너스인 종목도 얘기해죠. 하지만 오늘 올려 붙이면서 제자리 갖다 놨습니다. 1% 정도 마이너스네요. 다시 돌려 세우면서 다음 주 한번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발빠른 시황에서 제가 이 종목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하나씩 보죠. 이번 주 관심 종목이기도 하고 주요 체크포인트 종목이기도 했었던 SK 하이닉스. 일단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여기 위에서는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힘들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반 줄이고 다시 밑에서 산 전략도 괜찮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더 끌고 갑니다. 1차적으로 얼마? 14만 원 가고 보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뚝 밀렸다가 다시 보합선까지 올려 붙이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저는 14만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치. 조정, 5일선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다음 주 12만 원 선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좀 조정 주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는 종목이 아닐까. 이 종목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1만 5천 원 아래는 저가 매수 충분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11만 5천 원 선에서만 샀어도요. 예, 10% 가까운 수익. 그리고 항공주를 이번 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기억나세요? 항공주. 그 중에서 아시아나 항공 중심 대장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여객 수요. 문의 전화가 엄청 많다죠? 항공권. 그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 거의 매일 올랐고
이러한 흐름에서 일단 조종시 매수 관점인 종목은 분명해 보여요.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칼도 요즘에 움직임이 좋네요.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 제주항공 이쪽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대형주이기도 하고 대장주는 아시아나항공이니까 이쪽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주 숨가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여러분들 주초에 걱정 많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하셨다면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구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전략 항상 월요일은 생방송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다음 주도 저는 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하는데요. 증시 일정, 일주일간 증시 일정과 함께 그 날짜별로 변화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뉴스가 있고 그에 관련된 종목, 관심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방송 나름대로 제가 연구하고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충실히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독 그리고 저 힘내라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함께 저 VIP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유료 회원 제도가 있는데요. 문자 유료 회원 제도도 있어요. 문자 유료 회원 제도 010-9628-8231 010-9628-8231 여기로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 상담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이 바로 전화를 드려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문의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변동성 구간이기도 하지만 바닥 잡았고 더 갈 여력 있다라는 기본 취지, 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